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춘천에서 전해드립니다. 춘천 녹색시민협동조합이 춘천시민버스의 주주 포기를 선언하자 춘천시는 시내버스의 운영 방식을 공론화하겠다며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중교통체계 개선 TF팀을 구성하고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공론화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공론화를 통한 방향 결정까지는 1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돼 춘천 시내버스 경영난이 장기화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한편 국민의힘 강원도당은 성명을 내고 시내버스 경영 파탄에 대해 이재수 춘천시장이 책임져야 한다며 대중교통 운영 경험이 없는 측근 인사들에게 특혜를 준 것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도내 현직 자치단체장의 아들이 술에 취해 일반인을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도 폭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양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2일 밤 11시쯤 양구군 양구읍에서 30대 A씨가 술에 취해 시비가 붙은 일반인을 폭행했습니다. A씨는 출동한 경찰관들에게도 멱살을 잡는 등 난동을 부렸습니다. 경찰은 A씨를 폭행과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춘천 내 일반 음식점과 휴게 음식점 등 식품 접객업소의 5개 영업이 한시적으로 허용됩니다. 춘천시는 다음 달 5일부터 식품 접객업 5개 영업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음식점과 제과점 등의 업소는 영업장과 연결된 건물의 테라스나 옥상, 공터 등에 파라솔이나 식탁, 의자 등 시설들을 설치해 음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추석 연휴 인파가 몰리는 휴게소가 코로나19 사각지대라는 비판과 관련해 한국도로공사가 도내 모든 휴게소에 간편 전화 체크인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간편 전화 체크인은 휴게소 이용객이 매장 입구에서 휴게소마다 지정된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면 발신자의 전화번호와 방문 일시가 서버에 자동 저장되는 시스템입니다. 한국도로공사는 해당 전화는 별도 요금이 부과되지 않고 수집된 정보도 4주 뒤에 삭제된다고 밝혔습니다. 추석 연휴 가족들의 귀성 자제로 홀로 남겨진 노인 등 취약계층들을 위해 화천군이 특별 대책에 나섰습니다. 화천군은 연휴를 전후해 지원이 필요한 가구가 발생할 경우 사례관리사가 군청 담당 부서에 직접 보고할 수 있는 한 라인을 구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읍면사무소를 통할 경우 필요 조치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아울러 일반 국민들이 곤란을 겪을 경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민간단체와 연계해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홍천군은 정부의 생활 SOC 공모 사업에 선정돼 남면 권역 체육센터 건립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홍천군은 이에 따라 국비 등 총 89억 원을 투입해 연면적 2,500제곱미터 2층 규모의 체육센터를 건립해 수영장과 체력단련실, 생활문화센터 등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이보다 앞서 서성면 권역 체육센터 건립이 공모 사업에 선정돼 현재 실시 설계 용역이 추진되는 등 2년 연속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철원군은 시스템 전환을 위해 추석 연휴 기간 무인 민원 발급기 서비스를 모두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철원군에 따르면 오는 29일 밤 8시부터 10월 4일까지 주민등록 관련 발급 조회 서비스를 비롯해 무인 민원 발급기 서비스 전체가 중단됩니다. 철원군 관계자는 기존 시스템을 전환하기 위한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연휴에 해당 서류가 필요할 경우 서비스 중단 전에 미리 발급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춘천에서 전해드렸습니다.